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장기 금리가 구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 즉 DSA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형은행의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두 건의 악재에 동시에 직면했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리스 종료 후 차량은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리스 반납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중고차로 판매했습니다. 오픈 AI가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코어웨이브와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메타가 자사 플래그십 대형 언어 모델 베히모스의 출시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시장의 강한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44%로 9bp 하락했고 주식시장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41%, 다우지수는 0.65%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18% 차익 실현으로 하락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시스코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월마트는 1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는 메디케어 관련 사기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형사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로 5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며 급락했습니다. 한편 주중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시장은 지난달 급락에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약 4% 낮은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최근 강한 랠리로 다시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관세 휴전 랠리와 연준의 완화적 기조에 주목하며 여름까지는 기업 실적과 경기 둔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점진적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정책, 재정적자, 공급망 불안정 등 것이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BS와 웰스파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어주와 중대형주 위주의 전략적 배분을 제시하며 저렴해진 변동성 헤지 비용을 활용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장기 금리가 구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월 15일 연준 주최정책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은 공급망 충격이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에 도입된 평균물가 목표제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며 새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대국민 설명 방식을 개선하는 포괄적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1년 당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 판단했던 근거에 대한 내부 반성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금리 인하 요구와는 달리 연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 즉 DSA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은 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이를 글로벌 검열산업 복합체라 규정하며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업의 콘텐츠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유럽 주재 외교관들에게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제무대에서 DSA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DSA가 검열 도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 권리, 아동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JD 벤스는 DSA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유럽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며 유럽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미래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형은행의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은 대형은행이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고품질 자본을 유지하도록 한 규제로 저위험 자산까지 포함되면서 은행들의 국채 거래나 신용 공급을 제약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완화해 은행들이 더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같은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합니다.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저위험 자산의 제외를 다시 도입하면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대형은행 자산 여력이 생길 수 있지만 유럽 등 다른 지역과의 규제 격차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런 조치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해 납세자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향후 발표될 규제 개편안이 글로벌 금융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근 두 건의 악재에 동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코인베이스는 과거 사용자 수치 공시에 대해 세크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지표는 검증 사용자 수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인증만으로 집계돼 실제 고유 이용자 수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지표는 2년 반 전 중단되었고 현재는 실사용자를 나타내는 월간 거래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바이든 정부 시절 착수된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SEC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10건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를 종료하거나 취하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내부 직원 매수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공개했습니다. 해커들은 해외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수만 명의 이름, 주소, 계좌, 잔액 등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에 2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랜섬을 요구했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를 거부하고 되려 공격자 체포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2천만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잠정 비용은 최대 4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피해 고객에는 자발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코인베이스는 오는 5월 19일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어 상징성과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동시에 여전히 보안과 규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모델 3 등 리스 차량의 구매를 금지하며 리스 종료 후 차량은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보택시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테슬라는 리스 반납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중고차로 판매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최대 1,500만 원 이상 추가로 받고 판매돼 테슬라는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쓴 셈입니다. 작년 11월 수요 둔화와 중고차 가치 하락이 심화되자 테슬라는 리스 차량 구매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로보택시에 쓴다더니 중고차로 팔았다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약속이 수년째 미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도 이제는 회의적입니다. 오픈AI가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코어웨이브와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기존의 5년 120억 달러 규모 계약에 이어 양사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총 2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2분기 조정 운영이익은 1억 4천만에서 1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억 9,200만 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은 동시에 코어웨이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2024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웨이브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던 주요 고객 중 하나입니다. 코어웨이브 CEO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라며 AI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트렌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픈AI의 인프라 확장뿐 아니라 AI 산업 전반의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메타가 자사 플래그십 대형 언어 모델 베이모스의 출시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당초 4월에 맞춰 발표하려던 계획은 6월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엔 가을 이후로 다시 밀렸습니다. 내부 엔지니어들이 성능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직원들은 기존 모델 대비 개선 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개 여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모스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LLM이라는 홍보와 달리 실제 성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 경영진은 라마4 개발팀의 성과에 실망하며 AI 제품 부문 조직 개편까지 검토 중입니다. 주가는 하루 최대 3.2% 하락하며 이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메타뿐 아니라 오픈AI, 엔스로픽도 차세대 모델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AI 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